저는 당연히 이제 여의도에서 가깝기도 했고 제가 평상시에 조금 뭐 진료를 자주 가는 병원, 건강검진도 하고 하는 병원이어서 갔는데 밖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었고 수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야간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안 계셔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5살 아이가 입원을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남에서 다리를 다친 30대 가장이 구급차를 타고 충북까지 달리느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입니다.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발표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 본인이 직접 당했다. 응급실 구하기 참 어렵더라. 응급실 처음에 연락했는데 거절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 본인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요.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죠. 정부가 오늘 대책을 조금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크게 한 4가지쯤 돼요.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 자,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한 8,000개 정도 병원, 의원 문 열기로 했다. 정부가 뭔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보통 과거에 설 연휴 때는 3,600개 정도인데 이번에는 8,000개로 대폭 늘렸다. 뭔가 확보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분만병원도 한 150여 개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군의관, 의사, 그다음에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 최대한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 4번째 권역 응급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시에 3.5배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 경증 환자, 경증일 경우에는 동네 병원 의원이나 중소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세요라는 당부도 오늘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준우 의원과 윤경호 소장님께 좀 똑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추석 연휴 때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평시보다는 한 50% 정도 아마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 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평가를 말씀드리면은 그 평일 동네 이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이제 공휴일이나 이제 저녁인 경우는 이제 가중됩니다. 예. 가중이 돼가지고 한 30% 정도 이제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석 연휴기에는 50% 늘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니까 이게 좀 감이 와닿지도 않고 혹시 금액이 되게 크지 않는가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0% 부담일 때는요,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한 5,300원 정도 드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50% 이제 가중이 돼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이게 한 6,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가 느는 건데 예. 이 정도 금액 느는 거라서 사실은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되게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그 본인 의료 서비스 받는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아직 예외적으로 50%씩 늘고 그거는 수술 자체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50%라면 비례해서 크게 늘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한 1,000몇백 원 정도의 좀 부담이 좀 느는 것 정도, 이 정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보다 2몇 배 더 예. 이제 병원, 의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병원 이용하기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도 좀 포함드립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중에서는 이번 추석 때 아프면 안 돼. 이게 요즘에 헤어지면서 나누는 안부 인사인 거 아세요? 특히 농담으로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생선 먹지 말자. 왠지 알아요? 생선뼈 목에 걸렸을 때 응급실 갔는데 그것 때문에 뺑뺑이 돌면 어떡하냐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 걸리면 응급실 가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냐라는 얘기를 심한 경우 하잖아요. 예. 각자 도생 아니에요. 능력 있는 놈은 지가 알아서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공공에서 이거 돌봐줘야 되는데 예. 안 된다. 왜?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실을 간들 응급실에서 그 응급 상황을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건. 그 의사 없는 이걸 해결해 주는 대책이냐. 예. 지금 나온 네 가지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환자들이 오면 돈 더 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이 얘기고. 하나 딱 긍정적인 평가해 줄 만한 건 예. 설 연휴에 대개 개인 의원 그다음에 중소병원들이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예. 의사 간호사들이 쉬니까. 근데 그걸 지금 강제로 아마 보건복지가 가지고 있는 강제적인 권한들을 활용했겠죠. 그래서 문을 열게 해주는 거. 예. 이거 하나 정도가 그래도 실효성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 아픈 경우에 119에 전화 먼저 하잖아요. 예. 그 119에서 이 환자를 응급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어딘가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아픈 환자가 그것까지 다 해결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바늘 논쟁, 그다음에 닭달걀의 논쟁이긴 한데 이런 식의 땜질용 추석 응급의료 대책 이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를 해줬다라고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간 표현이 약간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걸 자로 바꾸겠습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뭐 이 잠깐 아까 뭐 하나 아니 네네. 두 분 제가 말씀길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네네네. 뭐 하나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는데 네네. 오늘 대정부 질문 좀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도 진행됐는데 지금 최근에 의료 사항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여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죠. 응급실 뺑뺑이로 요거까지. 인한 사망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나왔어요. 자, 뭐 앞에 사항과 좀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 건데 이준호 의원과 윤경호 선생님께 제가 한 1분씩만 드릴게요. 뭐 오늘 국회에서도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에 뭐 고성이 오갔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돈 예. 없으면 아프면 안 된다. 그 말을 사람들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프면 안 되는 거고요. 추석 때 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병원 관리 없도록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이죠.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예, 거기에 예. 대한 또 반박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한덕수 총리가 요즘 또 뭐 좀 주목을 받고 뭐 잘 대응을 한다 이제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좀 심하죠. 원래 예전부터 이제 병원에서 잘 이제 서비스 못 받는 그 문제가 있었고 의료 사고도 있었고 뺑뺑이도 있었던 건데 예전부터 쭉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거를 끌고 와서 마치 지금 의대 적응 문제 때문에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당연히 좀 잘못된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자신감 있게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예, 윤경호 소장님. 아니 아까 한덕수 총리가 민방위복 입고 나와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결국 죽은 사례들 몇 가지 그 사례를 나열했죠. 언급했어요. 그 사례 나열한 거하고 지금 누가 죽어 나가느냐라고 반문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얘기가 그래 의사들이 지금 태업 중이고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빚어진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자인하는 거냐? 그걸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남 탓, 내 탓, 뭐 다 좋아요.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잘 멀쩡하게 돌아가던 의료 체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난 7개월 정도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가 쌓여가지고 이번 추석이라는 연휴 앞두고 응급실 체계가 지금 마비가 되고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거 하나로 이게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가고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딱 하나만. 자, 3,000명이 한 해에 의사가 공급이 되잖아요. 예.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 말 내년 초에는 안 나올 판 아닙니까? 예. 그때 가서는 그러면 그때 생기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지금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오늘 정부의 대책 그리고 대정부지에서 나왔던 연관된 질의응답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의사들의 병원 복귀 그리고 응급실의 정상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자 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건으로 떠오른 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입시잖아요. 대입.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을 조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라 있습니다.